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지막 한 명 누구예요? 얘기하세요. 미스테리. 자, 그 다음 내가 또 하나 뭘 써볼게요. 다음 얘기하세요. 루미. 마지막 누구예요? 미라. 얘를 묶어갖고 뭐라고 얘기하지? 자가 JA지, 그치? 씨, 깜짝 놀랐어요. Z 쓸 뻔했어요. 요거죠? 얘는 꼭 대문자로 써줘야 돼. 맞죠? 이렇게 묶어갖고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지. 이 그룹 이름이 뭐야? 사자보이스야. 그지? 이 그룹은 헌트릭스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 그룹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노래를 듣겠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묶음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묶음을 집합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떤 집합이야? 사자보이스 집합이야. 얘는 헌트릭스 집합이야. 됐어? 그 다음에 조이, 루미, 미라 이 애들 있지? 오케이? 그 전에 요렇게 헌트릭스, 사자보이스 얘네들을 집합이라고 해요. 됐어? 그리고 조이, 루미, 미라, 로맨스, 베이비, 진우, 에비, 미스터리 같은 요노 한 명 한 명 얘네들을 멤버가 아니라요.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미스터리는 사자보이스 집합의 원소입니다. 맞죠? 에비는 헌트릭스의 집합의 원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조이는 그러면 어디 집합의 원소죠? 헌트릭스 집합의 원소죠. 그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한글말로 얘기하면 이거야. 조이는 헌트릭스 집합의 원소입니다. 15글자나 써야 되죠. 그쵸? 이거를 수학하는 학자들이 수학적으로 기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조이 어느 집합의 원소라고? 헌트릭스 집합의 원소라고. 이렇게 길어. 앞으로 얘 H라 할게요. 뭐 혼나나? 아니야, 싫어. 얘는 H 집합이야. 얘는 S 집합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오케이? 그러면 조이는 H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는 뜻에서 우리는 수학적 기호로 이걸 쓰기로 약속했어. 봐. 조이 쪽으로 이렇게 하고 가운데 이걸 딱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조이는 헌트릭스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로맨스는 사자보이스 집합의 원소죠. 그러면은 여기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어? 미라 여기 집합이야? 여기 집합의 원소야? 미라가? 맞지? 그거 말고 그러면 미라는 여기 집합의 원소입니까? 아니죠? 그럼 아니라는 뜻도 알아야 되지. 이 수학적 기호는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수학적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지? 원소가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는 뭐? 집합이죠? 그죠? 요 관계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얘를 쓰거나 아니면 그 해당되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 요걸 써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이 기호에 대해서 공부한 거야.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집합은 이제부터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건데 집합은 보통 대문자 알파벳을 씁니다. 대문자를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소는요 거의 대부분 숫자를 줄 거예요. 아니면 소문자 알파벳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집합을 그러면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집합 A야. A라는 집합에는 1, 2, 3이라는 원소가 있대. 이걸 표현할 거야. 그러면 1, 2, 3이라는 원소를 묶어야겠지. 이때 한 줄로 묶을 때 중괄호를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면 A집합의 원소는 1하고 2하고 3입니다. 오케이? 직관적인 방법. 직관적으로 이걸 표현하는 방법. 나 지금 저거 저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걸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게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을 할게요. A라는 집합에 이렇게 묶음이 있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됐어? 이걸 우리가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 방법이라고 해요.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얘랑 아예 똑같아. 뭐냐면 집합을 표현할 때 그냥 자체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야. A라는 집합은 뭐야? 1하고 2하고 3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거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또 기호가 들어가거든. 수학적 기호.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암기해야 돼. 자, 요거는 좀 비슷해. 그런데 이제는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표현을 해. 아, X가 원소야. 오케이?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야. 근데 그 X는 뭐야? 1, 2, 3이야. 근데 1, 2, 3을 어떻게 좀 한글말로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난 이렇게 쓸 수 있지. 3 이하의 자연수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얘만 묶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단어를 줄 겁니다. X는 3 이하의 자연수. 요렇게 1, 2, 3이 되도록 하는 이 조건을 제시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얘가 조건이야. A집합의 원소는 X야. 근데 그 X가 뭐야? 3 이하의 자연수야. 자,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여기서 찍 긋거든? 막대기처럼 생겨서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냐면 X바, X는 3 이하의 자연수. 됐어? 그럼 조건 제시법은 이거 연습해보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X바, X는 10 이하 소수야. 답이 뭐야? 이렇게 하고 끝. 오케이? 어? 근데요, 조건 제시법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X바, 아니야, X바가 아니라 X 더하기 Y바. X는 2 이하 자연수, Y는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답이 뭐야? X 더하기 Y가 원소야. 그런데 X는 1 아니면 2가 들어갈 수 있지. Y는 1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1이면은 얘랑 더해갖고 1 더하기 1 돼갖고 2라는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쵸? 두 번째는 X가 2라면 여기 있는 Y랑 더해갖고 2 더하기 1 해갖고 3이라는 원소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B집합의 원소가 X 플러스 Y 바, X는 2 이하의 자연수고 Y는 1이라고 한다면 이 집합의 원소는 2하고 3이 됩니다. 야, 이 집합이라는 거는요, 묶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묶어야 되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사자 보이스. 그럼 딱 5명 말고 들어갈 수 있는 애 있어, 없어? 없어. 맞지? 기준이 명확하지?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 하나 만들어 볼게. 요거 하나.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너 아니에요? 야, 너 아니에요? 미안한데요. 너님 얼굴 빠았어요? 아니에요? 좀 더 심한 말 해줘. 너 맞고 별로예요. 오케이? 너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애매모호해요. 잘생겼다라는 기준이 없죠. 그쵸? 5와 가까운 숫자들의 모임. 5하고 가까운 숫자가 뭐야? 4? 4.1도 가깝잖아. 내가 얘기했지. 그냥 수라고. 소수도 수 아니에요? 5와 가까운 숫자들의 모임. 기준이 없어요. 얼만큼이 가까운지를 몰라요. 아니, 그러면 그 가까운 얘기를 달리 얘기해볼게. 유나랑 친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뭐냐면 가깝다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애매해요. 애매모호하죠. 그쵸? 집합이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다시 한번 요거 복습하면 집합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리고 조이는 헌트릭스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일단은 그냥 원소 나열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는 방법 조건 제시법이에요. 이때 조건 제시법을 표현하는 방법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 줄게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래. 원소의 개수. 사자보이스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이에요? 5예요. 헌트릭스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이죠. 그쵸? 사자보이스 S집합이고 헌트릭스 H집합이야. S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학적 기호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사자보이스 집합의 원소의 개수. 답이 뭐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H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이에요? 3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됐어? 응? 그 다음에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X바 X는 자연수. X바 X는 자연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셀 수 없이 무한대로 많죠.
그죠? 그런데 무한대로 많으니까 이거 쓸 수 없으니까 집합이 아니네요 라고 하면은 집합이 맞아요. 그 말이 틀렸어요. 집합이 맞는 거야. 얘는 집합이야. 왠지 알아? 자연수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 다만 그게 몇 개나 있어? 아 졸라 망치. 그치? 오케이? 집합이에요.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죠.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얘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해요. 그래서 이러한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무한집합이 있으면 유한집합이라고 있겠지. 유한집합은 뭐야? 원소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집합. 그걸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유한집합은 뭐 따로 정리 안 할게요. 다 알고 있으니까. 조건제시법이야. X바. X는 지구에 사는 외계인이에요. 몇 개입니까? 몰라요. 죽여버려. 그 음모론. 지구상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그 음모론. 그거 없어. 또 그러지 마요. 지구에 사는 외계인 있어요, 없어요? 통상적으로 없어요. 지금 이따 음모론 만들지 말고요. 있을 것이야. 안 돼요. 오케이? 원소 있어요, 없어요? 지구에 사는 외계인. 또 지구에 사는 외계인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지구에 사는 외계인 있어요. 뭔데요? 엄마는 외계인이요. 엄마는 외계인. 죽여버릴 거야, 진짜. 엄마는 외계인은 아이스크림이에요. 통상적으로 이거 없어. 오케이? 자, 원소가 없는 집합이야. 자, 일단 기준이 있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집합이야.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장난스러웠지? 또 하나만 써볼게. 0 이하의 자연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러한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가 없는 집합. 비어있다라고 해갖고 공집합이라고 해요. 원소가 없는 집합은 공집합이야. 오케이? 그런데 공집합은 A라고 표현 안 해요. 오케이? 공집합은 기호가 있습니다. 지금 얘 기호는 뭐야? H야. 얘 집합의 기호는 S야. 얘 집합의 기호는 A야. 오케이? 공집합은 A라고 표현 안 하고요. 기호가 있습니다. 오케이? 공집합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뭐야? 공집합이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 다시 들어올게요. 하나만 더 쓸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오케이? 몇 개야? 0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뭘까? 1. 얘 1이야. 요때는 이게 공집합의 뜻이 아니라 중괄호로 묶여있기 때문에 요 중괄호까지가 자체가 집합이야. 그 집합 안에 요렇게 생긴 모양이 있다는 거지 공집합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집합 안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 요렇게 생긴 모양 달랑 한 개가 있지. 그놈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얘의 답은 뭐야? 1이야.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105페이지 2번이야. 필수제 2번.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난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네요. 자, A집합은 이거 지금 알고 보니까 3, 6, 9, 12, 99네.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한글말로? X밥. X는 뭐야? 3의 배수인데. 그쵸? 근데 뭐 이하의 3의 배수? 99 이하의 3의 배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깔끔하게 100 이하의 3의 배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100 이하의 3배수. 양의 3배수 이렇게까지 해야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쵸? C집합 보자. X밥. X는 10 이하의 소수지. 원소나열법으로 하자. 원소 나열하면 얼마야? 10 이하의 소수. 2, 3, 5, 7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2-1번이 가로 4번 하나만 볼 거야. D집합이 X밥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퀄 0 얘를 만족하는 X값들이 집합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D집합은 어떻게 표현할까? 원소나열법으로. 얘 알고 보니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이퀄 0이지. 그러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실근은 마이너스 2하고 4죠. 그러니까 D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2하고 4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106페이지를 볼 거예요. 필수제 3번. A라는 집합이 1하고 3하고 5밖에 없고요. B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이렇게밖에 없대.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네요. 선생님은 가로 2번 반할 거야. D집합이 있는데 A, B가 원소래. 그런데 이 스몰 A라는 애는 A집합의 원소이고요. 스몰 B라는 애는 라지 B집합의 원소래. 그러면 자, 첫 번째 A, B가 얘는 나올 수 있는 숫자를 그냥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쁘게 마무리하자. 그러면 A, B, 잠깐만. A라는 애는, 이 스몰 A라는 애는 여기의 집합의 원소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 중에서 한 개 고르고 여기 중에서 한 개 골라갖고 숫자 만들면 되겠네. 그치?
B는 여기 집합에서의 원소 중에 한 개죠. 그쵸?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얘랑 골라갖고 두 개 곱하면 원소 하나 나오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랑 곱하면 되겠죠? 0이네요. 세 번째, 1하고 곱하면 1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3. 3하고 0하고 곱하면 0이죠. 오케이? 쌤이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중복 원소는 하나로 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0 쓸 필요 있어, 없어? 이미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쓸 필요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하고 1하고 곱하면 3 나올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눈치챘어?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5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곱하면 0인데 여기 있으니까 패스. 이렇게 곱하면 5가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럼 요거를 이렇게 묶어갖고 무슨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D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어렵지 않죠? 그죠? 107페이지야. 필세제 4번. 다음 중 보기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기억을 볼게요. 답이 뭐야? 요렇게 생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그 중괄호 안에 한 개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얘 값이 1이죠. 근데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괜찮죠? 니은 볼까요? 얘 원소 개수 한 개죠? 왜 원소 개수 한 개죠? 한 개 더하기 한 개는 2가 되겠네요. 그죠? 니은은 맞았네요. 디귿 보자. 안 쓸래. 답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됐어? 리을. 조건대 집합이야? A라는 집합이 있는데 X야.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자,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는 X값 중에 실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A 집합의 원소는 공집합이네요. 그러면 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얘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를 표현 아직 안 했지. 그러면은 여기서 물어보는 건 요거네요. 자, 얘는 원소의 개수가 0개죠.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리을 맞았네요. 그죠? 지금부터 요걸 할 거야. 부분집합. 오케이? 쌤이 엄청나게 큰 집합 3개만 그려볼게요. 요런 집합이 있고요. 요런 집합이 있고요. 요런 집합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씩 써볼게. 이렇게 있어. 오케이? 문제. 복습하면서 몇이야? A집합의 원소의 개수 6개. 굿. B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이야? 3개. C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이렇게 할 수 있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B집합이랑 A집합의 관계를 볼 거야. B집합과 A집합의 관계를 볼 거예요. 자, 관계를 보니까 눈치챘어? B집합이 A집합 안에 들어있네, 아예. 그러면 B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A집합의 원소도 되지. 근데 A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집합에 들어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케이? 그럼 내가 다른 말로 B집합은 A집합의 일부분이네. 그치? 이러한 같이 B집합이 A집합 일부분인 형태의 집합관계를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작은 집합은 큰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집합은 큰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거를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작은 집합 쪽에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아까는 3지창인데 이번엔 뭐야? 2지창이지. 오케이? 작은 집합 쪽에다가 방향을 설정하는 거야. 알겠죠? 얘는 있잖아. 요 자리하고 요 자리 둘 다 뭐가 와야 돼? 집합이 오고 여기도 집합이 와야 돼. 무슨 뜻인지 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알겠죠? 얘 집합이야. 근데 얘는 뭐야? 원소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집합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삼지창은 여기 원소가 들어와야 돼.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가 집합이 들어와야 돼.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2라는 애는 A집합의 원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됐어? 어려운 거 아니지? 집합 하나만 더 그려볼게. 이번에는 2개의 집합인데 집합이 이렇게 표현돼 있대. 아니 그러면은 원소가 다 똑같지? 그럼 얘는요 이렇게 표현하니?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같다라고 하고 이렇게 A집합하고 B집합은 같죠? 그죠? 같다 표시는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걸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이렇게 그립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물어볼게. 만약에 A집합하고 B집합이 이렇게 같다면 이거야. 오케이? 괜찮죠? 근데 이 뜻은 얘랑도 똑같아.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전체 부분. 다 갖고 있는 거야. 일부분만 갖거나 다 가져거나 다 갖거나 상관없잖아. 그치? 오케이? 그런데요, 이것도 되지 않아요? B집합은 또 A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죠? 이처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인 관계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다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두 집합은 같습니다. 괜찮아요? 반대로도 얘기해도 돼. 만약에 A하고 B가 같다면 A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고 B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오케이? 반대로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고 B집합이 A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두 집합은 같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지금 부분집합을 공부했지. 지금 이제부터 뭐라 할 거냐면 새로운 부분집합. 또 다른 용어야. 진부분집합. 오케이? A랑 B랑 같은 집합이야. 근데 여기 안에 C라는 집합이 있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A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C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죠? A집합은 C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맞나요? 틀리죠? 이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부분집합이 아닌 관계 이렇게 하면 돼. 어렵지 않지? A집합은 C집합이랑 부분집합이지만 두 개 비교해봤더니 이게 같아요. 괜찮죠? C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지만 이때 C는 B랑 다릅니다. 됐죠? 이게? 딴 건 모르겠고 얘만 갖고 와. 이처럼 부분집합 관계인데 두 집합이 서로 다르면 부분집합 관계인데 두 집합이 서로 다르면 C집합은 B집합의 부분집합인데 진짜 리얼리티 B가 아닌 진짜 리얼리티 부분집합.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슈퍼 울트라 찐 리얼리티 맨유는 강등당할 거야 부분집합.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진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대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론 중에 하나가 딱 있는데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에 대한 내용을 좀 껴볼게요. 공집합 그려볼래? 공집합 그려볼래? 공집합은 그냥 공기덩어리예요. 여기에 넣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여기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걸쳐도 되고요. 이렇게 있어도 돼.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애매모호해. 부분집합 관계 계산하기가. 그래서요. 이거는 약속이야. 뭐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헷갈리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는 이거고요. 얘는 이것도 되지만요. 얘는요. 이것도 됩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돼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공부할 거예요. 편의상 쌤이 A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할게. 자, 지금부터 A의 부분집합을 적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집합을 적어야 되니까 집합으로 표현해야겠지? 그지? 자, 원소가 한 개만 있는 집합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부분집합이죠? 그죠? 이거 돼요? 괜찮죠? 두 개 있는 집합 가능해? 이렇게 얘도 여기에 부분집합, 얘도 여기에 부분집합. 그러니까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다 집합을 다 모아보자 이 말이지. 그럼 집합 몇 개 나왔어 일단? 6개 나왔지. 마지막 하나 뭐 나왔어? 그럼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7개? 라고 하다가 틀려요. 왠지 아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까지 카운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답이 뭐야? 8개야. 오케이? 그럼 이거 개수를 셀 때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세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거 개수 세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거야.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놈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경우의 수를 배웠어요. 곱사건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는 이제 A 부분집합 들어갈 거야.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맞죠? 2라는 원소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요.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이라는 원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경우의 수 2가지. 2라는 원소 여기에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경우의 수 2가지. 3이라는 원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2가지가 돼요. 그래서 2에 3제곱 해갖고 8개가 나와요. 실제로 세보니까 어때요? 8개가 나왔지. 일례로 하나를 예를 들면은 1, 3이라는 부분집합은 이게 나와. 1은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가고 3은 들어가는 경우.
오케이?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지우고 이걸 지우고 내가 이렇게 표현해볼게. A라는 집합이 n개가 있어. 원소가 n. 오케이? 요 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1이라는 원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2라는 원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그래서 2를 계속 곱해. 몇 번 곱해? n번 곱해.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n제곱입니다. 지금부터 얘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진부분 집합 개수. 진부분 집합 개수. 진부분 집합 개수는 야, 원래 부분 집합 개수에서 뭘 빼면 돼? 자기 자신을 빼면 돼. 그치? 그래야 리얼 부분 집합이지. 그러면 얘는 답이 뭐야? 2의 n제곱에서 뭘 해주면 돼? 마이너스 1 해주면 돼. 됐어? 오케이? 부분 집합의 개수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분 집합 개수가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있어. 첫 번째 케이스 특정 포함 케이스. 이거 경우에서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면 돼. 만약에 있잖아, 이럴 거면 4까지 쓰자. 1, 2, 3, 4, 5가 있어. 특정 포함을 시킬 거야. 2하고 5는 포함시키고 싶어. 2하고 5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2하고 5는 반드시 들어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면은 2하고 5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넣고 시작이지. 그럼 나머지 언급 안 한 3개의 원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그거지. 1이라는 원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3이라는 원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경우의 수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 포함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답이 뭐야? 2의 3제곱개 8개 쓰시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케이스는 특정 미포함이에요. 특정 미포함은 어떻게 해? 비슷하게 하면 되지. 자, 이번에는 2하고 5를 이번에는 그러니까 2하고 5를 포함시키고 싶지가 않아. 그럼 2하고 5가 없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2하고 5는 애초에 빼지. 그럼 나머지 3개의 원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계산하시면 되지. 그럼 문제야. 1, 2, 3, 4, 5 A집합이야. 3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4제곱이야. 1하고 2하고 3은 포함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1, 2,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제곱 해갖고 4개야.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또 하나, 응용이야. 1은 포함하고 2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제곱이죠, 그죠? 1은 포함해. 그럼 넣고 시작해. 2는 포함 안 해. 빼버려. 3 포함 안 해. 빼버려. 그럼 나머지 2개 원소는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요. 그지? 그러니까 2의 제곱이죠, 그죠? 야,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이렇게? 110페이지 필수예제 5번이야. 집합이 이런 집합이 있어. 이렇게 있고,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4개.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소 안에 들어있는 거는요, 전부 다 원소 자체로 해석하시면 돼요. 즉, 얘 뭐야? 아니야. 공집합 아니야.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원소에 들어있는 문자는 그냥 그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생긴 놈이야. 얘 지금 원소 안에 있다. 집합 기호 안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원소야.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얘는 0이라는 원소야. 얘 자체를 해석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얘는요, 집합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의 덩어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중괄호, 전체 집합 기호 안에 들어있는 거는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돼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옳은 걸 고르래. 이거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하지? 얘의 위치. 이 기호 앞에 있는 얘의 위치는 원소죠. 그쵸? 그러면 해석할 때 0이 있는 집합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는 A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뭐다? 구라를 까고 있네요. 괜찮죠? 자, 그럼 2번을 볼까요? 선생님 이거 집합인데요? 틀렸네요. 그쵸? 집합인데요. 여기 뭐 아까 뭐라고? 원소 들어가야 된다며? 그쵸? 그러니까 집합처럼 생겼으니까 틀렸네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생긴 모양은 A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이 때마침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에요. 됐어?
봐봐. 3번을 볼게. 3번은 좀 왜 틀렸냐? 자, 이번에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집합으로 해석해야 돼. 맞지? 왜냐? 집합 기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0과 2가 들어있는 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0하고 2가 여기에도 들어있나요? 0은 들어있는데 2는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 얘 뭐랬다고? 구라를 까고 있다고요. 오케이? 네 번째. 이렇게 돼 있네요. 뭘로 해석해야 돼? 집합으로 해석해야 돼.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1하고 2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봐야 되죠. 내가 얘기했지. 이거 1하고 2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고. 그럼 여기에 1하고 2가 있나요? 아, 미안해요. 1은 있네요. 하지만 2가 없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 관계가 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아, 구라를 까고 있네요. 그렇죠. 나쁜 것 가르칩니다. 이게 나왔네요. 5번. 얘 해석을 뭘로 해야 된다고? 원소 기호니까 원소로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A 집합의 원소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아니다요. 아니다라고 돼 있구나. 아니다. 아니죠. 원소 맞죠? 그러니까 얘도 뭐를 하고 있다? 불알 까고 있네요. 그러면 반대로 얘는 맞는 거죠. 그죠? 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얘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 집합에 한해서는 얘도 맞고 얘도 맞으니까 잘 유념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111페이지 필수예제 6번을 볼게요. 가로 1번. 두 집합이 있는데 A 집합은 2하고 A가 있어요. B 집합은 1이 있고 A-4가 있고 12-A 이렇게 있네요. A가 B의 부분 집합 관계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B의 집합의 원소는 3개고 A 집합의 원소는 2개네요. A가 B의 부분 집합 관계가 되려면 2하고 A가 전부 다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그치? 자, 2라는 원소가 확실히 있네. 그러면 여기에도 2라는 원소가 확실히 들어있어야겠죠. 그런데 얘는 1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 얘가 1이거나 얘가 2이거나 얘가 2가 되겠네. 첫 번째 케이스 얘가 2거나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2인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거 있지 요거 A-4가 2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A가 뭐가 돼? 6이지. 그리고 그 6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A 집합은 2가 있고 6이 있고요. B 집합은 1이 있고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2가 있고 여기다 6 집어넣으면 6이 돼서 요 놈의 원소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죠. 그쵸? 아, 그러면은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답이네. 그치? 아니 근데 두 번째 케이스 얘가 2일 수도 있잖아.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12-A가 2가 되는 케이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A가 얼마야? 10이야? 그죠? 그럼 A가 10일 때는 한번 만들어 보자. 이때 A 집합은 2가 되고 10이 돼요. 그죠? B 집합은 뭐가 되지? 1, 10 집어넣으면 6, 10 집어넣으면 2가 돼갖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2는 들어가는데 왜냐면 내가 맞춰줬으니까 10이라는 원소가 여기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안 되네요. 그쵸? 따라서 최종 정답은 A가 6이다 라고 내가 쓸 수 있겠네. 그치? 6-3번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 있는데 A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네요. X박. 아, 근데 그 X는 K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죠? B 집합을 볼게요. X박. 근데 그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K보다는 작거나 같네요. 그죠?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라고 했네요.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K의 범위를 구하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죠? 1학기 때 배웠던 부등식 갖다가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알다시피 A집합은 영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K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K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A집합의 영역이 될 거고요. B집합의 영역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거 안에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B집합의 영역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지? 색칠해줘야겠지, 그치?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첫 번째, 요 관계가 되어야 되니까 -3은 K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똑같이 그냥 색칠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도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결론 K는 그거나 같아야 돼. -3보다. 이 결론 하나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번 볼래? 요것도 그냥 확정이지. 뭐냐면 이 관계가 나와야 되죠. 등호가 들어가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결론 한 번에 나와?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결론 나와요. 그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하이퍼 레알리티 찐 정답 뭐라고? -3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따라서 최종 정답은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겠네요. 그죠?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113페이지를 볼게요. 필수예제 7번이야. 7번. 오케이. 집합 A가 있는데 1, 2, 4, 8, 16 이렇게 있어. 요놈의 부분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가로 1번. 1은 반드시 원소로 같고 4하고 8은 원소로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 집합은 내가 원하는 그 부분집합은 1은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4하고 8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죠? 1은 이미 썼죠.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원소 몇 개? 2개가 있으니까 그 2개의 자리를 생각해봐야 되네. 그치? 2라는 원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16이라는 원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4개가 정답이네요. 그쵸? 가로 2번 봐봐. 적어도 한 개의 4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 잠깐만. 자, 적어도 한 개 4배수. 그러면은 경우의 수 공부했을 때 적어도 맨날 했었잖아. 그럼 그거 어떤 마인드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케이스 빼주면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개의 4배수가 나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너는 이거 전체 부분집합에서 빼주면 돼. 4배수 한 개도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 몇 개? 5개. 이번에는 생략할 거야 이제. 언제까지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할 거야. 오케이? 한 번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4배수가 아닌 케이스의 부분집합. 야 4배수 야 나가. 야 너 나가. 야 너 나가. 이거 2개 갖다가 부분집합 만들어야 되지. 그치? 4배수 아닌 거 갖다가 부분집합 만들어야 되죠. 그니까 끝. 얼마야? 32 빼기 4죠. 그죠? 28개가 어떤 정답? 어떤 정답? 중계 어떤 정답? 페이지 114페이지 필수예제 8번이야. 두 집합이 있어. A집합은 8의 양의 약수 1, 2, 4, 8이죠. B집합의 원소 개수 24의 양의 양수 쓰자. 1, 2, 3, 4 6, 4, 24죠. 그쵸? 그 다음에 8, 3, 28 8, 3, 24 8 그 다음에 12, 24 일단 이렇게 쓸게 그냥. 요거 봐봐.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래요? 한번 그려볼게. 일단 B집합이 엄청 크죠? B집합 엄청 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관계를 봤더니 1, 2, 4, 8 있지. 1, 2, 4, 8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럼 A집합을 내가 여기 안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겠죠? 여기 안에 1, 2, 4, 8 들어있을 거고요. 1, 2, 4, 8 나머지 3하고 6하고 12하고 24는 여기 있겠다. 3, 6, 12, 24 여기 있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만들어줘야 돼. X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A집합이 X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X는 B의 부분집합 관계가 돼야 돼. 그러면 이 X라는 집합은 A집합의 원소는 일단 다 가져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돼요. 오케이? 얘네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X는 B집합의 원소를 꼭 가져가도 되고 가져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치? X라는 집합은 어쨌든 B 안에 있기 때문에 B집합 외의 원소를 가져가면 안 돼. 그치? 그러면은 B집합에 있는 원소는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돼. 그러면은 X집합은 있잖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네들은 무조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가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죠. 그치? 그래서 얘 집합의 개수는 16개가 정답이 되겠죠. 지금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그쵸? 8-3번을 볼게요. 두 집합이 있어. A집합은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고요. B집합은 X는 K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요거죠. 1, 2, 3 쭉쭉쭉쭉 어디까지? K까지. 근데 A라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고 X가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이 관계가 되도록 하는 X의 집합의 개수가 8개. 얘의 개수 8개. 왠지 이거 이런 느낌 나지 않아? 2의 3제곱계. 그죠? 그랬을 때 자연수 K값 구하래요. 이거 얼마나 물어봤네.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이 관계가 되려면 A가 B 안에 무조건 있어야겠다. 그치? 그래갖고 B집합을 한번 그려볼게요.
1부터 K까지 숫자가 있을 거야.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는 1, 2, 3, 4가 있겠지. X라는 집합은 이 4개의 원소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8개야. 아, 들어가도 돼. 자, 5라는 원소가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6이라는 원소가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7이라는 원소가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쭉쭉쭉쭉 나가서 8이라는 원소, K라는 원소가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이 마인드야. 그러면 X라는 집합은 얘네들은 당연히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 B에만 속해 있는 집합이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3제곱으로 되어 있죠. 그쵸? 8개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끄트머리인데 그 숫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뭐가 될까? 7이 답이 되겠죠. 그래야지 원소가 3개로 딱 3개가 딱 나오니까요. 괜찮아요?